이른바 파벌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이거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 국민의 요구이기도 했고, 거기에 일정 정도 자민당이 총재 선거를 통해서 대응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이번 이 중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가라고 하는데 1차적인 이시바 정권의 성공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남기정입니다. 일본의 정치와 외교, 한일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 정치인이고요. 1957년생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하고 동갑이고,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는 두세 살 아래인 정치가입니다. 줄곧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민당 내 야당이라든지 미스터 쓴소리 같은 별명으로 불려왔던 사람입니다. 정치에 입문했던 거는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하는 일본 정치의 거물이 권유해서 정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나카 가쿠에는 자민당 내 보수 본류를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래 자민당 내 주류였던 이른바 자유주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장은 가볍게 하면서 경제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본래 자민당 본류에 속해 있던 정치인의 권유를 받고 젊은 나이에 정치가를 지망해서 자민당 정치가가 됐던 사람입니다. 다나카 가쿠에라고 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이시바 시게루의 부친과의 인연인데요. 이시바 시게루의 부친은 내무성 관료였던 사람이고, 도토리현 지사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였던 이시바 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나카 가쿠에를 특별히 경애한다, 존경한다, 그런 사람이었던 관계로 그 둘 사이의 인연으로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가를 지망해서 정치가를 하게 됐던 사람이고, 12기 연속으로 당선해서 자민당 내에서는 이제 거의 원로급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정책 지향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른바 자민당 내 리버럴 또는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아베가 속해 있던 계보인 약간 보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그러한 계보와는 조금 다른 결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이른바 보수 본류, 전후 일본 정치, 자민당 정치의 보수 본류였던 속에서도 비주류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보수 본류라고 하는 게 군비는 가볍게 하고 경제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방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국방족, 우리식으로 하면은 국방위원회 위원을 오래 하면서 이 국방 관련해서 정책통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가 돼서 당시 출마했을 때 29세로 가장 최연소에 당선을 했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그 정치가의 경력이 길고요. 게다가 굉장히 독서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독서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원회관에 자신의 방에 한 500권 정도의 책을 항상 갖춰놓고 있다고 하고, 그 500권의 책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바꿔서 배치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은 다 해질 때까지 읽고, 그래서 책이 너덜너덜해지면은 다시 새로운 책으로 바꿔서 옆에다가 두고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 안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정책통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민당 내에서 이제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당내 권력에서 좀 멀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이 노른자위의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또 내각에서도 이른바 노른자 이 장관의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로 해왔던 거는 방위성 장관, 지방창센성, 그리고 농림수산성, 이런 데 장관을 역임한 적이 있고, 자민당 내에서는 정조회장과 간사장을 한 번씩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경력으로 봐가지고는 핵심 직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정책통이면서도 중요한 정책에서는 조금 이상주의적인, 이 현실을 잘 모르는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을 내놓는다라는 그러한 평을 받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른바 그 내각에서 이 노른자위라고 한다면은 경산성이나 재무성, 이런 또는 외무성, 이런 역직을 해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바라다 보는 그러한 안목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은 없어서 조금 이 점에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일본 정치의 최대 화두는 정치개혁입니다. 자민당 때, 그 기시다 내각 때 불거졌던 두 가지 사건, 하나는 통일교와의 커넥션, 그 다음에 이 불법 정치 자금의 문제였던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민당 정치의 세 가지 폐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파벌 정치, 원로 정치, 돈이 드는 정치라고 하는 자민당 정치의 세 가지 폐습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것을 개혁하는 것이 지금 최대 화두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민당 안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민당의 폐습에서 약간 거리를 둘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벌 정치에서도 밀려나 있었고, 원로 정치들, 그러니까 주요 원로들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좀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파벌과 멀었기 때문에 도내 정치에서도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민당 내 야당이라고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기시다 정치의 그러한 폐습이 드러나면서 이시바로 이렇게 총재가 바뀐 것은 자민당 내 대안 세력이 자민당의 이 위기 때마다 구원 등판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자민당을 재생시키는 그러한 그 패턴을 이번에 다시 보여준 건데, 그런 점에서 이 유사 정권 교체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결국 지금 그 이시바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국내 정치에서 특히 이제 정치 개혁의 문제인데, 이 정치 개혁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 정치에 드는 돈을 투명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파벌 정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되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곧 이어서 이제 그 중의원 선거가 있을 텐데, 중의원 선거에서 이 자민당의 후보로 내는 이 후보들이 얼마나 이러한 이 자민당의 구습, 폐습을 차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미적지근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나서는 지금 후보로 내세우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된 사람들은 공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이번에 그 이시바가 조직한 내각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파벌 정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되었고 또 통일교 커넥션의 온상으로도 지목되었던 아베파를 제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아베파에서 입각한 그러한 강요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파벌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이거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 국민의 요구이기도 했고, 거기에 일정 정도 자민당이 총재 선거를 통해서 대응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이번 이 중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가라고 하는데, 1차적인 이시바 정권의 성공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지난 기시다 내각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이 경제 정책이나 외교 안보에서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받으면서도 국민적인 그러한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부에 다가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도 나름대로 이 아베노믹스 이후에 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기업이 그 혜택을 입으면서 기업이 누렸던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환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점에서 좀 모자랐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이시바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그 경제 회복의 효과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시바가 이 총재 선거를 치르면서 내세웠던 5가지 주요 공약, 그리고 이번에 이 총재 선거에서 이겨서 중의원에서 차기 수상으로 선출되면서 이 소신 표명 연설에서 내걸었던 5가지 공약, 이 공약이 얼마나 이제 지켜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 5가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 정치 자금 문제를 불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일본을 지킨다. 세 번째가 국민을 지킨다. 네 번째가 지방을 지킨다. 다섯 번째가 청년과 여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렇게 5가지 지킨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 구호를 내걸고 지금 이시바 색깔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국내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정치 개혁의 문제, 이게 이제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과 여성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핵심 정책으로 좀 등장하고 있고요. 지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은 완전히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이시바의 공약에는 조금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수상이 되어서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 성청의 관료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섭들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시바가 하고 싶은 정책이 있지만 그게 이제 관료들이 보기에 금방 실현되기 어렵다라거나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너무 급하게 정책을 내놓았다가 그게 비현실적인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낳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금 상당히 조정 중에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른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공약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